두 기자님들 남의 물건 함부로 주웠다가 불길한 기운이 깃들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물건에 영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손은 안 됩니다. 절대 안 주워요? 남의 물건은 안 돼요. 길거리에- 돈만 손대요. 아 그래요? 예.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손 대죠.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져가죠. 아 진짜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안 씁니까?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그래요? 절대 안 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재한 이야기 역시 길에서 주운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2022년 7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린 여성 렌 파슨. 바닥에 떨어진 1달러를 주운 렌은 차에 돌아와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벽돌로 내리 찍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대로 전신이 마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된 렌은 병원으로 가던 중 결국 차에서 기절하고 말았는데요.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 그 사건인가? 라고 두려움에 떨었고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그 집회가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추측했는데요. 사실 사건 발생 한 달 전 테네시주의 한 주유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루 형태의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 치명적인 마약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에 테네시주 페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마약이 묻은 해당 지폐 사진을 공개하며 절대 길에서 지폐를 줍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야, 근데 이 집회가 누구한테 갈 줄 알고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약간 묻지마 테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테러 느낌이 나고. 그럼 렌 씨도 그 마약 때문에 쓰러진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제기된 의혹과는 달리 렌이 주운 1달러 지폐에선 마약, 펜타닐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간호대학 교수인 지나 달렘은 지폐가 펜타닐에 오염됐다고 해도 렌처럼 지폐를 주운 것만으로 쓰러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왜 쓰러진 거예요? 뭐가 묻어 있는 걸로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1달러 지폐에 저주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돈 쓰지 말랬지 뭐 이런 거지. 주문을 걸어놨다고? 그렇지. 길에서 1달러 지폐를 주운 뒤 렌을 덮친 죽음의 위기. 그것은 렌에게 결코 횡재가 아닌 저주였습니다.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 산카 자기르 마을. 이곳은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있으면요. 아 여보 아직은 안 돼. 좀만 참아. 온 마을이 비상. 출산하기 전에 산모를 급히 마을 밖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에이? 병원이 없나 보네. 에이? 직접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이 출산 직전에 임산부를 마을 밖으로 급히 이동시켰던 이유. 글쎄 얼마 전에 옆집에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대. 정말 그 저주가 사실인가 봐.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을에서 아기를 낳으면 끔찍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 실제로 일부 임산부들이 이 마을에서 출산을 했을 때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났거나 사망. 그 이후부터 이 마을에서는 출산 금지.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마을이 됐습니다. 혹여나 출산이 임박해 마을 밖 병원까지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마을 바깥쪽에 아이를 낳기 위한 방까지 따로 마련할 정도로요. 이 마을의 임산부들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마을 밖에서 출산한다고 합니다. 엄매야. 그 산모도 위험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 다 근데 태어난 아기는 물론이고. 야 이거는 진짜 무서운 저주인 게 아, 그럼. 이게 우리가 저주 같은 거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안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을에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있는 거예요? 마을 장로들에 따르면요. 저주가 시작된 건 아주 오래전 16세기. 마을에 사원이 건축되고 있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건축가는 신성한 사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에게 침묵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를 어기고 맷돌을 갈며 곡식을 빻기 시작. 사원 건축을 방해한 겁니다. 그러자 분노한 신들이 다시는 이 마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내렸다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마치 그 저주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사산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등 불행이 따랐다고 합니다. 결국 그 저주를 직접 체감한 마을 주민들은 그 후로 그 저주를 더욱더 철석같이 믿게 됐고요. 자연스레 이 마을에서는 무려 400년 동안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400년. 너무 슬프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오클랜드 묘지에서 벌어진 사건. 야, 그 얘기 들었어? 그 동상 엄지손가락이 사라졌었잖아. 아, 얼마 전 제식한 사람 목에 그 동상 손가락과 똑같은 크기의 손자국이 있었대. 자, 이 끔찍한 이야기 속 동상의 정체는 천사의 형상을 한 일명 블랙 엔젤. 그런데 이 천사 동상에 얽힌 어휴.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동상의 발에 입을 맞춘 여성이 급사. 아이고. 또 다른 여성은 동상을 만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저주받은 동상이 분명해. 이 모든 게 테레사의 저주 때문이야. 자, 하나같이 테레사가 동상에 저주를 내렸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테레사가 누군데 동상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자 테레사는 1891년 이곳 아이오와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던 여성이었는데요. 뇌수막염을 앓던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결국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아들. 슬픔에 쌓인 테레사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니콜라스란 남성과 인연을 맺었고 그와 결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가 싶었지만 남편 니콜라스 또한 갑자기 사망. 그렇게 테레사는 남편을 아들이 묻힌 오클랜드 묘지에 함께 묻었고요. 테레사는 두 사람을 기리며 아름다운 금색의 천사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테레사마저 병으로 사망한 그날 밤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더니 시꺼먼 색으로 급변한 천사 동상. 아유. 이후 천사 동상을 더럽히려 하거나 만지고 쳐다보기만 해도 각종 병과 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끔찍한 저주의 전설이 퍼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슬퍼 보인다. 근데 저 얼굴에 있는 저 선이 묘하게 눈물 자국 같지 않아요? 되게 유심히 보시네요. 많이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맞다. 보지 말라 그랬지. 다양한 저주에 많이 쌍으로 저주에 네, 걸리네. 아니 근데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좀 힘들었으면 저 동상에 저주를 걸었을까 하는 마음도 있네요. 네. 손대면 저주가 깃드는 천사 동상. 정말 테레사가 동상에 걸어둔 저주일까요? 2005년 영국 칼라일 지역 주민들이 시 당국에 강력히 항의. 아, 그 돌 때문에 우리 모두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당장 철거하세요. 4년 전인 2001년 칼라일의 한 박물관에 설치된 현대 예술품. 7톤 상당의 거대한 바위, 일명 저주의 돌을 철거하라는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많이 있는데? 저주의 내용인가요? 근데 뭐 현대 예술품인데 저게 무슨 저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저 문구가 뭐 좀 깨름직할 것 같아. 문제는 이 돌에 새겨진 글귀. 나는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모든 머리카락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가는 것을 저주하고 나는 그들이 타는 것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을 저주하고 그들이 마시는 것을 저주한다. 아유, 그럼 저 문장들이 전부 저주의 주문 같은 거예요? 돌에 새긴 글귀는 사실 16세기의 저주문. 1525년 글래스고 대주교 개빈 던바가 평소 약탈을 일삼으며 지역민들을 괴롭히던 리버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 내린 저주, 일명 저주의 감시였습니다. 모든 저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악한 고대 저주문을 돌에 새겨 존재를 드러나게 한 탓에 저주가 발현됐다는 겁니다. 아, 영화 보면 뭐 읽어서 막 수백 년간 네. 감싸져 있던 저주가 풀린 뭐 이런 막 그냥 것처럼 봉인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봉인이 풀렸다. 아니 근데 저주가 발현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저주가? 정말 저주의 글귀가 가진 힘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지역 박물관에 이 돌이 설치된 뒤 칼라일 지역에 부지역, 홍수,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도 악화. 이렇게 유독 끊임없이 칼라일 지역의 악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이 저주의 돌을 철거하려던 지역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 고대 저주가 실현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건 뭐 영험한 힘이 있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저주의 돌을 제작한 사람이 16세기 저주받았다는 리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 혹시 저거를 제작하면서 이제 저희 집안 말고 딴 데로 저주를 옮겨주세요 뭐 이런 걸 한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선조만 당해? 그러니까 이놈들아. 딴 데로 돌린 거라니까. 저주를 되돌린다. 그렇지. 자, 하지만 그는 이 저주의 돌이 단지 예술품일 뿐이라고 주장. 결국 저주의 돌은 철거되지 않았고요. 일부 오컬트 매니아들이 저주의 돌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고 있지만 에휴. 아직도 칼라일의 일부 시민들은 그 돌의 저주가 다시 발현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노샘턴에 거주하는 남성 미키 요크. 미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너네 집에 자네 아직도 있어? 걔 저주 들린 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그의 집 방문을 꺼렸습니다. 자네 씨 누군데 저주를 들려다 그래요? 미키의 지인들이 입을 모아 저주 들렸다고 지목한 자넷은 바로 119년 된 인형이었습니다. 아 이런 건 좀 그래. 그럼 어쨌든 요 인형은 어떤 저주입니까?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미국에 있던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된 미키.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요? 아, 돈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하셨죠? 아,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인형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마치 이때다 싶듯 인형을 미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후에 미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형이 홀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선반에 올려놓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형도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허. 근데 눈을 깜빡인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허. 저주 들린 인형과의 동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형을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저 인형만 보면 심장이 아파. 라며 불쾌감과 신체 통증을 호소. 급기야 미키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형이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였던 미키는 심령 측정 장비인 EVP를 통해 인형과 대화를 시도. 인형 속의 영혼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거나 미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으스스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자넷 영혼이 왜 인형에 깃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는지 인형의 저주 들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미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형의 저주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그렇게 인형 관련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깃들기가 참 좋잖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일단 인형이라도 100년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뭔가 영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형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 들린 영혼이 깃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1848년 영국 웨일스 덴비에 세워진 노스 웨일스 정신병원에 얽힌 흉흉한 소문. 여긴 마녀의 저주가 깃들어서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흉흉한 소문은 1995년 병원이 폐쇄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요. 공통적으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밝혔고요. 때로는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린다는데요. 아유. 뿐만 아니라 마치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듯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화재 사건도 발생. 이에 2008년 TV쇼 모스트 헌티드에서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유령 조사관들이 직접 노스웨일스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공통적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귀신을 발견. 또한 이 병원에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고 그 이유는 마녀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소리를 듣고 또 유령 조사관들조차 유령이 산다고 주장하니까 진짠가 보다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뭐 때문에 마녀의 저주에 걸린 거냐는 거죠. 1484년부터 1750년 사이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사형을 당했는데요. 노스웨일스 지역에서도 5명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노스웨일스 정신병원이 문을 닫은 진짜 이유도 많은 환자들이 죽어서라는 괴담까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을에서는 마녀의 저주를 풀고 유령을 쫓기 위해 7일 동안 엑소시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있었던 거네, 저 정도는. 그러네. 응. 2020년 7월 한 저택의 수영장에서 한 여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야? 그 가문의 저주가 시작된 게 분명해. 그녀의 죽음이 저주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의문사한 그녀의 이름은 아너 울로스. 맥주 명가로 유명한 G사의 창립 가문 벤자민 기네스의 외손녀였습니다. 가문의 저주라니. 그럼 이런 의미사가 뭐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인 맥주 명가의 저주, 그 첫 번째 희생자는 G사의 창업자 아서 기네스의 4대 son 윌터 에드워드 기네스였습니다. 1944년 그는 이집트 테러 단체에게 무차별 총격을 당해 사망. 1966년 아서 기네스의 6대 son 패트릭 타라 브라운은 교통사고로 사망. 1978년 기네스 가문의 상속녀 중 한 명이었던 헨리에타 기네스는 우울증을 겪다가 목숨을 끊는가 하면 같은 해 G사 회장의 사촌이었던 존 기네스의 4살 배기 아들 피터 기네스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런 잔혹한 일을 겪고도 저주는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로부터 2년 뒤 존 기네스는 가족과 등산을 하던 도중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이 진짜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고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네요. 한 명만 저런 있어도 찝찝할 텐데 저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일 때 당시 G사가 되려 독립 반대 정치단체를 후원했다고 하면서요.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 그래서 G사 창립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암살, 약물 중독, 자살 등 유독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맥주 가문. 그 많은 비극적인 죽음들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났길 바랍니다.